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 구석구석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신호들에 더 예민하게 귀 기울이게 되지 않으시나요? 어느새 거울 속 내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어제 아팠던 곳이 오늘 더 아픈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어릴 때는 별 생각 없이 먹고 넘기던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어떤 분들은 아유, 나이 들면 원래 이러는 거지 뭐하고 체념하듯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대로 늙어갈 수는 없다는 의지로 열심히 건강 정보를 뒤지고 새로운 영양제와 습관을 탐구하시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주인공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비타민C가 단순히 감기 예방 정도를 넘어 항노화부터 혈관 청소, 심지어 고지혈증 관리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더 나아가 뇌 건강, 혈관 건강, 간 건강, 그리고 눈 건강에도 깊숙이 관여해 100살까지도 짱짱하고 탱탱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한다면 조금 더 관심이 가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냥 비타민C가 좋다라는 피상적 정보만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약 형태에서부터 가루 형태, 중성 비타민C라는 낯선 형태까지 다양한 종류와 복용법, 그리고 올바른 복용량에 대한 꼼꼼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늘 모두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또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난 이제 나이도 있고 비타민C 먹어봤자 효과 있겠어? 하고 의구심을 품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막상 먹고는 있는데 이렇게 먹는 게 맞나? 하고 헷갈리시나요? 식사 전인지 후인지, 빈속에 먹어도 괜찮은지, 혹은 하루 몇 번,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하는지 몰라 고민해 본 적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고민을 싹 정리해 보시죠.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변비에 시달리는 분들, 요즘 머리가 맑지 않고 흐릿한 느낌을 받는 분들, 그리고 어쩐지 온몸이 찌뿌둥하고 영 컨디션이 안 오른다 느끼시는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왜 비타민C가 다양한 부위의 건강에 동시에 관여하고 어떻게 하면 그 효과를 100% 끌어낼 수 있는지, 또한 시중에 넘쳐나는 비타민C 제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정말 내 몸에 맞게 흡수되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팁을 오늘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나 60대, 70대 이상의 시니어분들께서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제대로 활용하면 단순히 피부나 외모 관리 수준을 넘어 몸속 깊은 곳의 대사 과정까지 영향을 주어 정말 근본부터 젊음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즉 혈액순환과 관련된 부분에 관여하여 고지혈증, 혈전 형성, 동맥경화 등 고질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죠.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점은 뇌와 간, 눈 등의 기능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잠깐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타민C라는 작은 영양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면 가장 좋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비타민C가 항노화에 직결되는 이유부터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포의 재생 능력과 탄력성입니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혈관 또한 탄력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핵심적인 영양소로서 콜라겐이 피부나 혈관, 벽, 관절, 뼈 조직에서 탄력을 유지하고 오랜 기간 건강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 주름을 생각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 깊은 곳에서 콜라겐이 줄어들어 탄력이 떨어지는데 비타민C는 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같은 원리로 혈관벽에도 콜라겐이 중요한데 탄력 있는 혈관일수록 혈류 흐름이 원활해지고 고혈압이나 혈관 손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결국 비타민C는 우리 몸을 원래 상태로 건강히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기본적 촉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혈관 청소 능력 및 고지혈증 관리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영양소로 오메가3 등을 많이 언급하지만 비타민C 역시 그에 못지않게 혈관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혈관 속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산화물질은 결국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염증 반응을 유발해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데 비타민C는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과정을 억제함으로써 동맥경화 진행을 지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단순히 비타민C가 감기에 좋다는 이미지를 넘어 우리 혈관 내부의 깨끗한 흐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내근직 영양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뇌 건강과 비타민C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신호를 전달하고 정보를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며 이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축적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결국 기억력 감퇴나 인지기능 저하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비타민C는 뇌에서도 산화 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뇌세포가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형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뇌 전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군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진다고 할 때 비타민C를 적절히 챙겨 드신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넷째로 간 건강 측면에서 비타민C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간은 해독기관으로 하루 종일 피로를 감내하고 독성 물질을 처리합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감, 소화불량, 심하면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C는 간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여러 효소 반응을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여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간 건강은 필수죠. 단순히 속쓰림이나 피로해소 차원을 넘어 간의 오랜 건강을 위해 비타민C는 반드시 챙겨야 할 동반자입니다. 다섯째로 눈 건강과 비타민C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눈 역시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수정체나 망막은 다양한 빛 자극을 받아들여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활성산소도 생깁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눈 조직의 콜라겐 유지에도 관여함으로써 망막 손상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 저하나 눈의 피로 문제가 늘어나는데 비타민C 섭취로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고 오랜 기간 선명하고 깨끗한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변비 개선 및 소화기 건강 측면에서도 비타민C를 주목할 만합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비타민C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대사 과정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비타민C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분들 중에 변비 증상이 완화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100% 통하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비타민C가 장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일곱째로 그러면 이런 비타민C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알약 형태, 가루 형태, 그리고 중성 비타민C라는 독특한 형태도 있습니다. 알약은 가장 흔하고 간편하며 가루 형태는 물에 타서 쉽게 흡수시키기 좋아서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 권할 수 있습니다. 중성 비타민C는 산성이 아닌 형태로 제조되어 위장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지요. 평소 속쓰림이 잦으신 분들은 중성 비타민C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결국 본인 몸 상태와 위장 민감도에 맞추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덟째로 복용량과 시간대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용량을 복용할 때는 설사나 속쓰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500mg씩 2번 나누어 먹거나 위장 상태에 따라 식사 직후에 섭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며 자기 몸에 맞는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해도
몸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홉째로 좋은 비타민C 제품을 고르는 팁도 알아볼까요? 시중에 다양한 브랜드와 형태의 비타민C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합성 비타민C와 천연 유래 비타민C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첨가물, 정제 과정에서의 부영제, 캡슐 껍질, 재질 등 품질 관리 측면에서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 인증된 제조 공정을 거친 제품을 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포장된 형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니어분들의 경우 너무 큰 알약보다는 삼키기 편한 크기나 가루 형태가 좋을 수 있고 중성 형태나 추가 비타민,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종합 제제를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째로 다른 영양소와의 조합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E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하기도 하고 철분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단순히 비타민C만 고집하기보다 식단에서 채소, 과일, 적당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서 비타민C를 곁들여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비타민C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중심에 두고 다른 건강 습관을 쌓아나가면 건강의 큰 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비타민C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 꾸준히 복용하고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이전보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머릿속이 좀 더 맑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형태와 복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비타민C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특히 항노화, 혈관 청소, 고지혈증 관리, 뇌 건강, 간 건강, 눈 건강, 그리고 변비 개선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영양소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60대, 70대, 나아가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탱탱하고 탄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에 있어 비타민C를 핵심 동반자로 삼아보세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복용법을 찾아 오래도록 실천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이 향상될 겁니다. 원하신다면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제품과 용량을 선택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관심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비타민C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